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네, 오늘 조간에는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네, JTBC 특종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김모 씨 하면 바로 김하영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김모 씨라고 하죠? 다 알려진 이름인데. 좀 취재 뭐라고 할까요? 좀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작은 꼼수지요. 네. 다 아는 이름을 왜 굳이 또 김모 씨라고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인권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김하영 씨가 말이죠. 현 정권에 이분 인권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 김하영 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세금으로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예. JTBC가 이 김하영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해 12월 28일 2차례, 올해 2월 27일 한 차례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3,300만 원 가운데는 김하영 씨가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습니다. 날 가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이건 역시 국민 세금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입금자를 보니까 말이죠. 국가정보원 이렇게 박힌 게 아니라 7452 부대였습니다. 7452 부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보니 결국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변호사 측은 처음에는 이 3,300만 원의 출처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금표 내용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시하니까 입금 주체가 바로 국가정보원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 근거를 들이대기 전에는 절대 인정하는 법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한 증거만 인정을 하고요. 나중에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도요. 그때 가서 말을 바꿉니다. 또 반성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뭐 그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좌익 교수의 그 신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었고, 예.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런 말한 사람들 다 고소할 거야. 네, 그렇게 엄포까지 났죠. 엄포까지 났었어요. 네.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면 예. 맞는다는 예.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기업 수사할 때 말이죠.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것이 확인되면은 관계자들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네. 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민 세금, 국고에서 나간 것이라면은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계속 뭐 이전 정부, 이전 원세훈 시절의 일이라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이게 남재준 원장이 책임질 아주 분명한 사안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정권이 김하영 변호사비를 대줍니까? 김하영 씨, 개인적 일탈이라면서요.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왜 국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까? 뭐 답을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일탈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 대선 직후에 김하영 씨한테 나르던 국정원 간부의 문자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너 때문에 편안하게 대선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니 덕에. 니 덕에.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대선 개입 없었다. 국정원 도움을 안 받았다. 국정원뿐만이 아니군요. 다른 곳에도 세금이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용해서 좌익, 종북, 친북 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안보 SNS 사업에도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겨레 일면 보도입니다.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안전행정부의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 가운데 15곳에 보조금 교부 신청 그리고 실행계획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상당수의 단체가 사업 실행계획서에 버젓이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사이버 그리고 SNS 활동 강화, 안보 UCC, 웹툰 제작, 안보 집회 개최, 안보 강사 육성 등을 하겠다면서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자, 이 보수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챙겼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말하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이른바 시민단체에다가 정부 돈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얼마 전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142곳 가운데 진보 성향을 띠는 단체가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단체는 6억을 받았는데 이 보수단체는 1억 3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이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성을 위주로 서울시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 대상 단체를 선정했을 뿐이지 이념이나 성향 이런 것들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문제 삼을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비판하는 새누리당 정권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종북 척결하는 이런 이념 성향 이걸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자, 이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예. 자, 한겨레 또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계기로 해서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의 항상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도 우선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은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들 모두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만들고, 또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사람으로 승계할 수 없도록 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만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 아주 적확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까지 강제로 해산하는 법을 만들겠다. 아니, 시민단체가 대체로 임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국가가 없앤다? 도대체,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새누리당은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진보단체 탄압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서 이 법에 실패를 했는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종북몰이를 발판 삼아서 법안 재추진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 집요해요. 예. 한번 안 되면은 예.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통합진보당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누나라고 합니까? 네,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말이죠.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자마자 이석기 의원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그런 또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악수는 뭐하러 청한 것일까요? 과거 전두환 씨 사위다운 그런 행동 아닐까 싶은데요. 놀랍기 이를 데 없는 그 여유의 그 표시라고 봐야 될지.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면서도 그렇게 늘 웃고 다닐 수 있는 그 배짱. 네. 그것을 글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통합진보당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고 밝힌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 강령을 따져봤더니 지난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 강령보다도 훨씬 순화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들은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었던 만큼 사회주의 지향성을 강조한 기존 강령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들을 삭제하거나 이 순화하는 방식으로 강령을 개정했다고 이렇게 입을 모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2000년 강령 전문에서 당의 활동 목적과 관련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 정치 권력을 몰아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011년 6월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2000년 강령 전문을 보면은 정말 좀 섬뜩해 보입니다. 다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노동당이 2011년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강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에 추가된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왜 지금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냐면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입니다. 60년 전에.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도 훨씬 전에 해방 공간에서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또 표방했단 말이죠. 원조는 여운형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원조인 것으로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봐서는 참 공부를 안 했다, 그런 생각을 또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일보 3면에 있고요. 국민일보 9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긴 한데요. 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그 의뢰로 발간된 정당 해산 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가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 해산 규정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전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정당 해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을 없애기 위한 권력이 지 마음대로 정당을 없애기 위한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정당 해산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거 아닙니까? 실제로 1958년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같은 경우 당시 정부 공보실장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강제 해산됐습니다. 아니 정부 관계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면은 정당이 없어지니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정당 해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주 꼼꼼하고 엄격하게 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오용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팀은 정당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와 상충하는 목적을 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통합진보당의 강령, 공약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은 말이죠. 예.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맛난 음식을 만드는 요리용 식칼이 될 수도 있고 예. 조폭의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100여 명의 RO 조직원들의 내라는모 행위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호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행동까지 정당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서 법무부가 설득을 할 때에는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엊그저께 나왔던 그런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된다. 그 논리만으로는 이 헌법재판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국민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가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민중이 주인 되는 이런 표현 문제 삼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민중이 주인 된다는 표현이 노래방 노래에도 있습니다. 노래방에도 있습니까?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아, 그렇죠.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그렇죠.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 위하여. 예.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나요? 이적 표현, 노래로 말입니다. 예. 자, 한결의 사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관에게 그 공이 넘어갔는데, 이분들 그 성향이 어떨지 관심이죠. 이정미, 재판관, 이분이 주심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이정미 재판관의 성향이 어떠한지 오늘 많은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 같은 경우 소수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이 섰다라고 또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한결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5기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검찰 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각각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공안기획관을 지냈다. 이 두 분은 말하자면은 벌써부터 어느 쪽에 기울었을지 많이 보인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기사에서 풍깁니다.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은 법원 고위직 출신이며 김창종 재판관은 지역법관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희수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실제 결정을 보면 오히려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향 분석, 사실 재판관들 한 분 한 분 성향을 분석한다는 게 참 위험한데 예. 이런 판단까지 하게 만드는 정국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조국 교수는 지금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한 입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명 정도는 예. 진보당을,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예. 문제는
한 명을 더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글들을 올렸더군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하면 될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게요. 성향에 따라서 이게 참 판단이 갈린다니. 예. 자, 이 법치주의의 그 운명, 미래가 이 9사람에게 걸려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일보 사면을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북한이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세력 확대, 당권 장악에 관한 지령을 계속 하달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말하자면은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 북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이다라는 네.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원 판결은 이런 법무부의 인식에 과연 동의하는가? 그동안의 법원 판결을 한국일보가 분석해봤습니다. 참 좋은 기사라고 전 보는데요. 이른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인사 가운데서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 간첩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해 봤더니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거나 법원이 위법성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했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2003년 당시 민주노동당 고문이었던 강모 씨의 간첩 사건을 통해서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법무부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시 법원은 강모 씨에 대해서 간첩죄의 유죄 선고와 별도로 판결문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동당 관련 주요 인사들의 포섭 활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강모 씨가 민주노동당 인사들을 포섭할 능력도 없었고 그럴 지위에 있었는지 포섭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종북 세력이 민주노동당의 서울시당과 정책위원회를 장악하는데 북한이 1심회를 통해 개입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등의 내부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노력을 했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오히려 법무부가 간첩단이라고 적시한 1심에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그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은 통합진보당 전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에 포섭된 위헌정당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서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학자들 의견들을 어떤 신문이나 방송도 다 지금 들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 심지어 조중동에 나온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예. 한 6대4 정도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7대3 내지는 8대2 정도로 예. 이번 청구가 무리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관련한 그런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유럽 순방 보도, 이 보도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미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대통령의 패션,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뽐내며 20분 동안 진행한 연설, 창조 경제와 문화 행보를 선보인다는 소식까지 그야말로 대통령 순방 보도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찬사일색이고 그야말로 밖에 나가서 정말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지금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게 만듭니다. 황금마차도 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패션쇼도 하시고. 자, 그런데 정말 이 활용 정점입니다. 2대1 기사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 궁에 들어설 때는 잔뜩 찌푸린 하늘이 바뀌어서 햇빛이 쨍쨍 비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처럼의 공식 환영식이 비 때문에 망쳐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지만 좋은 날씨 속에서 행사가 치러지자 크게 안도했다. 앞서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예상컨대 대통령께서 버킹엄 궁에 가시면 비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농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게 바로 2대1 기사입니다. 이게 2대1이 아니고요. 예. 이미 지난 7월에 네. 파이낸셜 뉴스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예. 대통령과 날씨라는 그런 정인홍 정치경제부 차장의 글이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현지에서 보기 힘든 날씨였던 것을 들어서 네. 박 대통령의 상서로움 그리고 여기서도 또 창조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예. 사실 이런 날씨와 권력자를 연결하는 보도의 원조는 예. 뭐 박정희 전두환 아니겠습니까? 전두환과 관련한 당시 방송 보도 육성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예. 직접 듣는 게 낫겠고요. 예. 지금 들어볼까요? 예. 방송의 전두환 숭배는 이 같은 영상 기호와 상징 조작에다 방송 언어가 결합되면서 더욱 진화해 갔다. 낯뜨거운 중계 멘트가 경쟁하듯 쏟아졌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날씨와 전두환이다. 방송에서 이제 각하는 천기까지 조절하는 존재가 됐다.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내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일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백악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단비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도착하는 곳마다 그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LA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단비도 몰고 왔다.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서 아주 그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런 그 신문에도 평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워싱턴도 마찬가지거든요. 각하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가뭄이 해소되고 겨울 추위까지 녹아내렸다.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추위하기 위해 미국의 보도진 80여 명과 국내 보도진 70여 명의 추위대기 경쟁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참. 뭐 아무튼 우리 예. 김용민 PD랑 저랑 예. 생각이 딱 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예. 조간 브리핑 진행하기 전에 예. 단 1분도 맞춰보지 못하잖아요. 예. 그냥 원고 딱 들고 주시는 기사 들고 딱 앉아가지고 예. 서로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가장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팍 온다고 해야 될까요? 예.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덕입니다. 예. 한겨레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구면 기사인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다른 곳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들 풀어주면은 학교 폭력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혁신학교,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학교 폭력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감소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30% 감소했습니다. 보수교육감 쪽에서는 7.1%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수, 피해 학생 수의 감소율도 당연히 월등히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면은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 어찌 보면 이거 상식 아닌가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왜 통합진보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 없었던 대통령 없었습니다. 전두환 본인 형님 모두 감옥 갔고 노태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조차 형님이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 감옥 갔고 온 가족 비리 연루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리게 하잖아요.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은 국정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할 수 있습니까?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7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네.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을 담은 노래.